안녕하세요. 물리 김영환입니다. 자, 우리 기본 강의 리뷰 테스트 16회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자, 요거 이제 정상파에 대한 질문인데요. 기억번 보면은 줄에서 파동의 전파 속력은 A가 C의 2배이다. 그래서 파동의 전파 속력 물어봤는데 지금 줄에서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요거는 식을 암기하셔야죠. 루트 선밀도분의 장력 이렇게 될 건데 지금 동일한 줄이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그죠? 그러니까 줄의 기본적인 물리 특성이 똑같다는 뜻이니까 속력은 A든 B든 C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A는 B보다 큰 소리를 발생을 시킨다. 자, 여기는 음파, 소리 같은 경우에는 진폭이 세기를 의미하는 거고 진동수가 높낮이, 높이를 의미하는 거죠. 자, 진폭은 문제에서 A가 B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A가 큰 소리이다. 요거는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A와 C에서 발생한 음파에 의한 맥놀이 진동수는 B하고 C에서 발생한 음파에 의한 맥놀이 진동수. 자, 이 두 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는데 지금 줄의 길이도 똑같고 그죠? 그러면 이 A 쪽에서의 진동수는 만약에 이제 식으로 풀겠다, 외워서 풀겠다 라고 하게 되면 2L분의 N 루트 선밀도분의 장력. 물론 이제 얘는 그냥 줄에서의 속력 V라고 둬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A의 진동수는 2L분의 볼록이 1개 이렇게 되겠죠. B의 진동수도 똑같네요. 크기만 작은 거네요. 근데 C의 진동수는 볼록이 2개, N값이 이겠죠. 그래서 요 차이나 어차피 똑같습니다. 근데 물론 얘는 그림이 이쁘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외워서 푸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고 그러면은 그냥 파동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 얘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파장이 길이가 여기를 1이라고 하게 되면 2대 2대 1이 되죠. 그러니까 요 자리가 2대 2대 1이고 줄에서의 속력은 지금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럼 진동수 그러면 1대 1대 2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숫자만 보자면은 요 차이나 똑같은 1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디귿 골라야 되겠죠. 자, 2번 문제. 이번에는 어느 거를 질문을 드렸는 거냐면 간섭인데 요게 만났을 때 위상 차이가 좀 애매한 위상 차이가 0도 아니고 그렇다고 파이도 아닌 좀 애매한 차이로 만났을 때 그래서 파동 방정식을 써서 간섭 진폭을 계산하는 내용 그거를 출제를 했습니다. 요것만 쓸까 그냥 오메가 t 마이너스 뭐 kx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최초에 뭐 파장, 진동수, 진폭 완벽하게 똑같고 소리의 세기를 측정을 해봤더니 P에서가 하필 스피커로부터의 P까지의 거리가 두 개가 똑같은데 여기가 뭐라 그랬냐면 소리의 세기가 P에서 최대였다 라는 얘기는 P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스피커에서 동일한 거리를 이동을 해봤는데 보강 간섭이 됐다. 따라서
스피커에서 발생한 진동이 동일 위상으로 발생을 시켰다. 이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Q는 두 스피커로부터의 거리 차이, 즉 경로 차이가 4분의 3파장만큼이야. 이렇게 했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 즉 간섭이랑은 결국엔 중첩이기 때문에 중첩된 변이가 이렇게 될 거다. 그냥 단순 더하기 할 거야. 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다만 이제 y1, y2가 파동 방정식으로 표현을 되는 것 뿐인데,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4분의 3파장이라는 차이로 만들어지는 위상 차이. 왜냐면은 요 사인 안에 들어가는 게 위상이고, 여기에 위상의 차이가 얼마큼 났다라는 걸 한쪽에 표현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람다가 한 번 반복의 의미이기 때문에 람다가 2파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4분의 6파이만큼의 차이, 즉 2분의 3파이만큼의 위상 차이로 만났다라고 들고 여기를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은 그냥 뭐 가까운 아이한테서 온 게 y1이라고 치고, 얘는 진폭, 사인 짧게 씁시다. 차이만 표현할 거라 그냥 x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y2 먼 스피커에서 들어온 거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a 사인 위상 차이가 2분의 3파이만큼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요거 합성하게 되면, 자, 원래 기본적으로 진동 쪽을 표현하고 있는 게 사인을 이용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사인이 들어간 파트가 합성된 아이가 진동항이 될 거고요. 나머지는 싹 다 진폭항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합성해 버리게 되면 이 A 코사인을 먼저 뺄게요. 왜냐면 사인은 진동항이 될 거니까 사인은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죠. 자, 다음에 코사인 요 자리가 어떻게 되죠? 그 2분의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두면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요 자리가 즉 마이너스 4분의 3파이가 될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어차피 마이너스 3파이나 플러스 4분의 3파이나 코사인은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4분의 3파이라고 두고요. 그럼 이제 파이가 180도에 해당하는 각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가 135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물론 그냥 암기하고 계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건데, 코사인을 그렸을 때 135도면은 여기까지가 180도에 해당이 될 거기 때문에, 그죠? 즉 따라서 요 180도에 대해 가지고 135도라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45도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야지 요 값이 135도가 될 거니까. 이해되실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부호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크기는 2분의 루트 대신 루트 2분의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진폭에 해당한 거 사인 뺀 나머지 진폭에 해당한 i가 그럼 2a 곱하기 여기가 2분의 루트 2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루트 2a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온 거는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답은 5번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그 해설에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2분의 3파이라는 게, 그럼 이게
2파이에 대해 가지고는 한 번 반복이죠. 2파이니까 2파이에 대해 가지고는 얼만큼 모질란 거냐면 2분의 1파이 모질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 드리지? 한 번 반복의 주기가 2파인데 2분의 3파이라는 거는 2파이에 대해 가지고는 2분의 파이가 부족한 거라, 얘는 사실상 마이너스 부족하다. 그래서 2분의 파이라고 두고 이렇게 바꿔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서 그냥 2분의 3파이라고 두 개 편하면 그냥 그걸로 하시면 되고, 조금 수치를 줄여가지고 표현하실 거면은 2분의 파이 내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두고 문제를 접근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죠. 자, 여기가 2번이었고요. 3번으로 넘어가시면 3번은, 자, 여기 이제 이중슬릿 간선문이죠. 자, 그래서 기억번을 보면은 단일 슬릿을 상대적으로 아래쪽으로 위치를 바꿔버리게 됐을 때 요거 표현, 스크린에서 가장 밝은 간선무늬, 그럼 지금 현재 장난 안 쳤을 때 어디냐면은 이 가장 밝은 게 중앙이에요. 중앙 5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표현도 좀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얘를 조금 밑으로 옮겨 놓게 되면 단일 슬릿이 아래쪽으로 바뀌었으니까 S1까지의 거리가 S2까지의 거리보다 이제 깁니다. 그러면 여기가 진짜 경로차가 0인 위치잖아요. 그러면 모두 이제 신경 써야 되냐면 단일 슬릿에서 출발한 이 두 개의 길이 여기도 포함해야 돼요. 그러면은 S1 통과한 i하고 S2 통과한 i하고 진짜로 델타가 0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조금 위쪽에 가장 밝은 간선무늬가 생기게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요 가장 밝은 간선무늬는 스크린 상에서 윗방향으로 이동을 한다. 요거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넘어가면 O와 Q 사이의 거리는 O와 P 사이의 거리. 여기 이제 뭐 물어본 거냐면 너무 시계에 매몰되실까봐 무늬 사이의 간격 물어본 거예요. 그냥 스크린에서 봐라. 스크린에서 보면은 O에서 Q까지는 밝은 무늬에서 첫 번째 어두운 무늬까지인데, 그러면 한 칸하고 반 칸이죠. 여기는 2분의 3 무늬 사이 간격 이런 식으로 될 거고, 5에서 P까지는 이웃하는 무늬니까 딱 얘가 무늬 사이의 간격이 되죠. 그죠? 그래서 2배가 아니라 1.5배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밥. S1과 S2를 지나 Q에 도달한 단색강의 위상 차이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S1, S2를 지나서 Q에 도달을 했다. 그 여기는 요 두, 아이고, 그냥 대충 보십시다. 요 두 아이의 경로 차이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Q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가 반파장, 델타가 반파장만큼 났던 지점이고, 그럼 얘가 2분의 3파장만큼 돼야 되겠죠. 그죠? 아, 요 숫자 때문에 혼란을 드리려고 2분의 3파이라고 놨나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람다가 각도에 대해서 한번 반복 2파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3파이만큼 위상 차이가 나는 곳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상세 간섭이 파이, 3파이, 5파이 이런 식으로 위상 차이가 나야지 상세 간섭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디귿은 절대 고르면 안 된다. 자, 이거는 혼동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문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3번 같은 경우에는 1번을 골라주셨어야 되는 거고요. 자,
4번을 볼게요. 4번은 좀 어려운 문제인데 가하고 나가 이제 문제 질문을 보니까 세타가 0도일 때 각각 최종적으로 만나게 된 R1, R2가 가, 나에서 모두 다 상세 간섭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요 두께 A나 B의 두께 D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 요걸 이제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런 굴절률이 달라지게 되는 아이들이 찡겨 있으면은 반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반사의 종류부터 확인을 해야죠. 고정단 반사가 일어났는지 자유단 반사가 일어났는지. 그러면 여기 가 같은 경우에는 R1 같은 경우에 소에서 밀로 진행했으니까 고정단이죠. 그 다음에 R2 같은 경우에는 소에서 밀로 일어났으니까 고정단이죠. 자, 나도 확인해 놓고 할게요. 나는 요 R1 같은 경우에 소에서 밀이니까 고정단이고 R2 같은 경우에 밀에서 소니까 자유단이죠. 그러니까 가는 사실상 둘 다 중간에 한번 뒤집혔기 때문에 처음부터 위상이 바뀐 적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고정단 반사가 일어났으니까 그냥 아예 애초에 반대 위상으로 출발한 것처럼 생각을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어차피 간섭의 종류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요게 결국엔 위상차로 따지는 건데 여기는 경로차로 할 건데 굴절률로 보정해서 END라고 따지게 될 거죠. 자, 그럼 갑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로 차이가 2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요 A의 굴절률 1.5 그 다음에 D 요게 실질적인 빛 입장에서의 경로차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경로차라는 말하고 광로차라는 말하고 좀 구별해야 되는데 문제 풀 때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서 강의 중에는 광로차란 단어는 표현하진 않았어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빛 입장에서의 실질적인 경로차가 이렇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둘 다 동일한 반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 신경 쓸 거 없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 람다, 2람다, 3람다 이런 식으로 되면 된다. 즉 일반식처럼 표현을 하자면 2분의 람다 짝수배 D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M이 1부터 시작을 하긴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실질적 경로차가 2 곱하기 굴절률 2 곱하기 D 그러면은 여기는 고정단이 하나가 일어난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 위상으로 출발한 것처럼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려면 아이고 상세 간섭이었구나. 죄송합니다. 그럼 이쪽이 상세 간섭이 일어나니까 2분의 람다, 2분의 3람다, 2분의 5람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물론 이때 일반식처럼 표현을 하면 2분의 람다 2m 플러스 1 그러면 얘는 이제 m이 0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죠. 0이어도 d가 빵이 되는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상세 간섭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럼 반대 위상으로 출발한 셈이다. 얘가 람다, 2람다, 3람다 등이 되면 반대 위상으로 만나겠죠. 일반식처럼 표현을 하면 조금 다른 기호로 쓸게요. n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n은 0은 안 되고 0이면 d가 0이 돼 버리니까 1, 2, 3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가에서 d라는 거는 그럼 요거 넘어갈 거니까 뭐 일반식으로 표현하면 6분의 람다 2m 플러스 1이 될 거고 나에서 d라는 거는 그러면은 8분의 람다 2n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mn에다가 최소값일 때를 구해야 되니까 작은 숫자를 물론 이제 이거 약간 수학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
엄청나게 큰 숫자가 들어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m이 0이면 이게 가능할까? 이쪽은 좀 약분해 놓읍시다. 4니까 m이 0일 때 그럼 여기가 6분의 1인데 숫자만 보자면 그거를 만족할 수 있는 n은 존재할 수가 없죠. n은 1, 2, 3, 4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럼 m이 0인 건 안 되고 m이 1인 거, 그러니까 작은 거부터 생각해 보는 거예요. m이 1인 거를 넣어보게 되면은 그 여기가 6분의 3, 즉 2분의 1파장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2분의 1이 나오는 게 가능하죠. n이 2면은 되죠. 그죠? n이 2면은 여기도 2분의 1파장 이렇게 딱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표시한 걸로는 이 m이 1이고 n이 2면은 이게 둘 다 만족을 시킬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작은 숫자를 찾아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d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d는 2분의 1파장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을 고르셨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5번 문제. 자, 이 다니엘 슬릿 회절문이 내용이고요. A하고 B가 각각 가장자리와 중앙을 통과했다. 자, 근데 P는 어떻게 된 거죠? 중앙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다니엘 슬릿은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델타. 요거 조금 조심해야 되죠. 다니엘 슬릿 끝지점, 양 끝지점을 통과한 두 빛의 경로 차이. 모든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 끝과 요 끝을 통과한 아이의 경로 차이. 여기가 우리가 델타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여기가 2분의 람다 짝수일 수도 있고 2분의 람다 홀수일 수도 있다. 여기 M1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둘 다. 왜냐하면 중앙의 밝은 무늬는 여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지금 얘가 첫 번째로 어둡게 나온 거기 때문에, 즉 이 아이가 어두운 무늬고 이 아이가 밝은 무늬죠. 그러니까 이 델타가 한 파장. 닮음 이용해서 그럼 A하고 B의 경로 차이는 2분의 1이니까 반파장. 자, 딱 강의 내용 정도를 복습을 요 문장에서는 해본 거예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